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토용신법 마지막 시간이죠. 자월과 축월의 용신 잡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월, 축월, 지난 시간에 배운 해월과 마찬가지로 춥죠. 토는 후중하고 따뜻해야 그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축월의 무토는 첫 번째로 병화를 쓴다. 병화를 기본적으로 반긴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만 축월 같은 경우는 이양이 들어와. 그러니까 미월과 이제 반대되는 계절이죠. 충미충이잖아요. 미월은 이음진기에 해당이 되고 축월은 이양진기가 되죠. 그래서 축월부터는 이양이 시생을 하고 살아나고 이양이 생기고 미월 같은 경우는 이음진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축월에 그러니까 양이 온통 화토가 많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상 고온 현상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아니면 뭐 온통 그 축월인데도 화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존 이제 뭐 우리나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쪽 동남아 같은 따뜻한 지방의 겨울 태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월이지만 화토가 왕하다라고 하면은 금수를 용신으로 본다. 축월은 사유축이 되죠. 그죠? 사유축이 되기 때문에 토금장관격은 역시 화를 용신으로 보고 또한 토가 많으면 축월에도 가색격이 되긴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축월에도 가색격이다라고 하면은 가색격운에는 화운이 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월의 무토, 해자 이렇게 있고 술과 자 사이에 역시 공엽으로 해수가 있고 이렇게 금이 천간으로 투관을 했죠. 이런 사주는 잡기 쉽죠. 이렇게 병화를 용신으로 본다. 두 번째 사주는 무토를 제외한 나머지가 임자, 자자자, 천간으로는 임수죠. 이런 사주를 재성에 종한다. 그러니까 무토가 저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물처럼 산다. 그냥 물로 종해서 산다. 하지만은 종재격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종재격이 신왕, 제왕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왕제왕 같다. 이런 종재격이 좋은데 안 좋은 시기가 있죠. 인성과 비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천간으로 지지로 화토운이 오게 되면은 그때 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심하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다가 안 되죠. 어쨌든 이 사주는 종재격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자자자자 이렇게 있는 그 종재보다는 재성이 합국을 이루고 있는 게 좋죠. 신자진으로 합국을 이뤄서 종재하는 게 더 격이 높다. 용신법에서는 더 크게 격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 사주가 자월에 무토인데 자월에 천간에 임수가 떴죠. 하지만은 인술에 천간으로 병화에 있고 무토에 녹인 사화가 이렇게 있고 겁재도 있네요. 이 사주 전체적으로 화토의 힘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전형적으로 재파인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이 금수운으로 수가 살아날 때 뭐 당연히 돈도 올리고
그 문서가 돈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문서가 돈으로 바뀐다. 이번 사주는 경진에 무자, 무자, 경신 이렇게 되네요. 지지가 신자진 수국에 금수가 금으로 정관으로 투관해서 이 사주 차가울 수밖에 없고 저 많은 물을 막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비겁, 무토에 의지한다. 그래서 제다신약이 되는 사주고 무토를 용신으로 잡는다. 책에는 이 사주가 그래도 녹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냐? 시가 신시면, 그러니까 신금이 살을, 그러니까 합록한다, 암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이 살을 불러온다라고 해서 합해온다. 그래서 합록이라고 하는데 녹은 무토 입장에서는 사화가 녹이니까 합해서 녹을 끌고 온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책에는 그래도 뭐 녹이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쨌든 뭐 사화를 불러오든 안 불러오든 이 사주는 화토운이 길하다. 화운이 좋다. 그러니까 무토가 화를 봐야 된다. 자, 이 사주 자진에 천간으로는 뜬 게 없네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진과 오 사이에는 또 사화가 이렇게 있고요. 무토 입장에서는 오화가 양인이 되고 천간으로 이렇게 빅견들이 있다 보니 내가 약하지 않아서 편관, 관성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사주를 양인의 편관격이라 칭하고 이 관성, 간목이 살아나는 그런 모군과 수모군이 좋죠. 그죠? 수모군이 좋다. 근데 이제 운에서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양해에 태어났으니까 갑자 을축 이렇게 하죠. 병인 정묘. 정묘까지는 괜찮으셨겠네요. 그죠?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때부터는 좀 안 풀리죠. 그러면은 자, 축인묘 한 30대 정도까지는 운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용신이 무력해지는 그런 운을 달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타고나기는 호인이지만 호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자진에 이렇게 수의 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제국인데 재성의 국은 재성은 무엇이 지킨다? 관성이 지켜주는데 저 관성이 천간에 떠 있는 비겁들로부터 비겁들로 그러니까 경쟁자들이죠. 경쟁자들을 관성이 딱 막아줘야 되는데 그 용신의 작용을 못하니까 내가 재성의 국을 가지고 있어도 재적 성취가 좀 떨어진 그런 사주로 그냥 가난하고 고생한 그런 사주가 되었네요. 그럼 이런 사주들은 항상 뭐 금전거래나 뭐 이런 뭐 그렇죠. 그러니까 금전을 주고받던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돈 꿔달라는 사람이 많죠. 이런 사주에는 항상 꿔주고 못 받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는데 살아가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행동을 해야지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가 좀 많이 따르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자,
축월에 지금부터는 이제 축월이죠. 축월에 무토 차갑죠. 신자의 임수 떴고 축중에서 개수가 올라왔는데 이런 사주는 축과 묘 사이에 이제 인목이 공엽이 돼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 사주가 화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어디 있나 봤더니, 그러니까 공엽 중에 있는 인 중에 이제 병화가 있고, 그러니까 또 거슬러서 또 찾아가 보았더니 태원이 잉태되는 그 달이,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병화가 뜨는 달이었다. 병진월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신을 이제 화로 잡게 되는 거죠. 어쨌든 원국에 없어도 어쨌든 화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사주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만날 때 화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그런 사람한테 호감이 보여지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죠. 그죠? 자, 그렇고 이번 사주는 어쨌든 이 사주도 축월에 천간으로 이렇게 개수가 뜨네요. 잠깐만, 위에 사주랑 임자 개축 한 끗 차이네요. 어쨌든 이 사주도 당연히 화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밑에 대운이 금수로 오르면 신강으로, 이 부분은 그냥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주는 어이 깜짝이야. 잠시만요. 자, 계속해서 축월의 무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양진기가 되는 그런 사주죠. 그래서 내가 자축, 축월의 무토인데, 자진 좀 차가운 조건이죠. 네, 차가운 조건인데 천간으로 병정, 화가 떠 있고 기토, 또 이 미토가 또 지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사주가 축월의 무토이지만 전체적인 그런 그 새는 화토가 따뜻하다, 내가 차갑지 않다라고 해서 이 사주는 금수를 용신으로 보았죠. 부잣집 태생으로 공부도 잘한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자, 이 사주는 금수죠. 금수, 그리고 목이 좀 있고 나무토이지만 이 사주 역시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고 물판이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없네요. 이런 사주가 종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종제격이다, 이 사주도. 종제격을 하는데 유금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제격에 이제 유금이 종화종제로 가는데, 어쨌든 내가 종을 해서 좋은데 그 종을 하지 말게 하는, 그러니까 비거분이 오는 거죠. 그래서 비거분이 왔을 때에는 나에게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기미운에, 그러니까 돈도 그러니까 없어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종제격 같은 경우는 이 종제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인비운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비운이 안 좋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도 잠깐만 축월하다가 또 자월이네요. 자, 신자진에 이렇게 수가 떴죠. 그죠? 신자진에 수가 떴다. 온통 차갑죠. 그죠? 그러니까 차갑다. 그러니까 무진의 지진의 지지도 차갑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전체적으로 몸도 좀 차가운 사주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용신을 잡게 되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무토 비견을 용신으로 잡게 되는 거고, 이 사주가 그러니까 무관이죠. 무관성이죠. 무관성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관성을 찾으려고 하면 이제 여자 사주니까 관성을 찾으려면 진중에 있는 을목인데 이 진토 자체가 신자진으로 그러니까 물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이 을목이 좀 힘을 못 쓰고 대신 내 일지 진에서 가정궁이잖아요. 진이 진에서 뜬 계수가 계수를 또 남편으로 보죠. 그죠? 내 일지에서 뜬 계수를 남편으로 본다. 이 사주가 신사년에 이제 결혼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신사년을 이렇게 신사년을 따져보면은 언제냐? 경신이면은 80년생이 되겠죠. 경신생. 그 다음에 11살은 경호가 되겠고요. 21살은 경진이 돼요. 그러니까 경진 21살. 그 다음에 경진 다음에 신사잖아요.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죠. 22살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모년에 이제 이혼을 하였는데, 어쨌든 뭐 대운을 따져봐도 그러니까 무자, 그러니까 역행을 하니까 정해, 병술 이렇게 인비운이죠. 그러니까 인비운이 오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힘이 좀 세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신사년에 그러니까 녹두 들어오니까 당연히 내가 결혼할 때 이제 뭐 드레스 사모간대 이런 패백 드릴 때 그런 걸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녹을 얻고 싶은 거죠. 또한 천간으로는 금생수 하잖아요. 이 금생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돈을 금생수한다. 그러니까 돈이 된다, 돈이 벌린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어, 뭐 돈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본인의 좀 이득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큰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일지에서 떠 있는 저 계수를 남편성으로 봤을 때 신금이 천간으로 금생수로 해주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이 이제 더 하고 싶어지고 그걸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였지만은 그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이혼을 한 이유는 어쨌든 이 개수가 이 개수의 뿌리는 어쨌든 진토에도 있고 이 지지로 내리면 자수잖아요. 그죠? 자수인데 비견이 자수를 깔고 있죠. 그죠? 비견이 자수를 깔고 있다. 이런 부분은 뭐 통변상에서도 좀 또 이렇게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쨌든 이분한테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죠. 집에 놀러 오는 친구들도 당연히 많겠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개수가 남편인데 나하고도 합을 하지만 이 친구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또 어쨌든 같은 공간에 계속 뭐 놀러 오고 이렇게 얼굴 도장 찍고 그러다 보면은 나이도 어리니까 스스럼 없이 이 뭐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문제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는 상황에서 이
오화가 자수를 좌우충을 하니 그렇게 되고, 또한 나 무토 입장에서는 오화가 또 양인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양인에 해당이 되니 또 내 주장도 좀 강해지는 상태에서 내 것을 좀 더 찾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남편의 뿌리가 되는 자수를 치다 보니 그러니까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바로 좀 안타깝게 헤어진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축월의 무토가 있고, 토토토에 병화가 떠 있고, 토가 온통 토가 많죠. 화토가 많은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토가 많으면 관성을 용신으로 잡게 된다. 관성이 용신이 되겠고, 이 천간으로 수가 오는 시점에 수생목을 받아서 이분이 좀 잘 되실 수가 있죠. 그죠? 또한 이 관성이 여자분 사주니까 관성이 남편 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남편 성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관성이 용신이면은 결혼을 좀 빨리 하는 것도 좋아요. 그죠?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 직장에서 좋은 남자를 더불어 소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되게 높아지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천간으로 관성을 생해주는 그런 시기가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쭉 살다가 신유운의 부부부라 외정이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관성이지만 좀 약하죠. 그러니까 관성을 용신으로 잡는데, 그러니까 상관이 좀 세게 오죠. 신유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유축에, 그러니까 또 축이라는 또 글자도 있고, 유축 금국에 신금이 딱 뜨게 되면은 정관으로 뭐 세운에서도 신유운이 왔으니까 월운에서도 정관으로 금수가 뜨는, 아니면 뭐 관성이 뜨는데 갑신, 의류 뭐 이런 식으로 절지로 뜨게 되는 그런 시점에 문제가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주는 어떨까요? 이 사주가 이렇게 자축 합이 돼 있는데 자미천을 하고 축미충을 하죠. 그래서 이 사주를 그러니까 금수로 보는 그런 개연성도 높고요. 이 축을 이렇게 축미충을 하다 보니 이 사주를 어쨌든 자수는 무게합을 확 해버리는 그런 경향성도 있고, 그래서 이 사주를 가색격의 화를 용신으로 잡는 그런 법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축월의 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를 보는 게 좀 우선적으로 좋다. 병화가 더 좋고 없으면 정화라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화토운을 그럼 길하게 보는 거죠. 그죠? 화토운이 길한 사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간으로 가색격인데 목이 오면 또 안 좋아요. 가색격에. 그러니까 온이 화토운이 좋다. 가색격은. 이 사주는 이렇게 편관이 내 옆에 이렇게 딱 있죠. 그죠? 편관이 있다. 축고 귀문에 축중에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어쨌든 재생살하는 그런 사주죠. 재생살하는 사주에 나는 약하다. 오화를 용신으로 잡고 인호 화국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사주는 어쨌든 차갑죠. 지지가 온통 차갑다. 화를 용신으로 잡는데 신금이 참 그러네요. 그죠? 신금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이 사주는
일단 나 일주를 제외한 나머지가 유축의 신금, 유의 신금이죠. 그죠? 온통 이제 금이 왕하죠. 이런 사주를 그러니까 인중의 병화를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금의 종화는 종화로 볼 것인가를 그러니까 좀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남자면은 역행을 하죠. 그죠? 역행을 하다 보니까 경자, 그 다음에 대운이 어떻게 되죠? 경자, 기해, 무술, 정유, 병신 이렇게 가네요. 어쨌든 화를 이렇게 좀 생해주는 그런 운은 좀 아니에요. 그죠? 화를 좀 생해주는 그런 운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운에서 저 인중에 있는 병화를 생해주는 그런 운, 대운, 임묘진, 사오미 운으로 흐르면 인중의 병화를 좀 쓸 수가 있는 개연성이 되게 높은데 운에서 저 화의 기운을 그러니까 받쳐주지 못하고 그냥 금수운으로 좀 흐를 경우에는 어쨌든 이 사주는 약간 그러니까 종화, 그러니까 식상의 상관에 종하는 그런 사주로 볼 개연성도 높은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운 용신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용신도 좀 이렇게 바꿔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물어보고 일단 판단하는 게 좋고 운에서 그런 내 용신을 받쳐주지 않는 운이 오는데 어땠는지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 화가 용신이 아니라 금이 용신인 거죠. 그죠? 자, 사축에 여기 정관으로 신금이 떴고요. 신금, 임수 어쨌든 차갑다. 그래서 사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 마지막 사례가 되죠. 사축에 금이 떴죠. 금이 떴고 갑인이 있는데 인신충을 당하고 있네요. 이런 사주를 이게 상관이 왕에서 편관을 치는 이 제살태과의 그런 명이 되겠고 이 사주는 어쨌든 조우상으로도 그렇고 사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이 화의 운이 와야 되는데 정관으로는 화가 오고 그러면은 정관으로 온 화는 그러니까 조우로서 좋은데 운에서는 신대운이 되겠고 신이 오면은 원국에 인신충이 있는데 다시 신대운이다 그러면은 인신충이 그러니까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한 내 용신운이지만은 이 인이 와서 다시 인신충하는 현상이 생기면 여기 사화도 있네요. 인사신 사명이 발동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얌전한 성격은 아니지만은 평소와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평소와 같지 않은 그런 뭐 술을 마시더라도 딱 1차만 마시던 사람이 이런 시기가 오면은 그러니까 스톱이 안 되는 거죠. 1차, 2차, 3차, 4차까지 끝장을 보자라고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평소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쭉 이렇게 해서 무토 용신법 마지막으로 자월과 축월까지 알아보았죠. 자축월 같은 경우는 그래요. 화를 쓴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쓴다. 차가우니까요. 어쨌든 토의 사명은 나무를 키우는 데 있고 따뜻해야 뭔가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자랄 수 있다라고
라고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토용신법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일간의 용신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추운 날씨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